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노년 재산관리와 관련된 법률 이슈, 오늘은 유언과 유류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언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그가 죽은 뒤에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유언의 법률상 효력은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 말은 사망 전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유언은 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5가지 종류를 들고 있고요. 법적인 종류에 따른 각종 요건들을 구비하지 못하면 바로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유언 관련된 법률 조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1060조인데요. 유언은 본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065조에서는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 5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민법 제1066조에 있고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필증서를 쓰기 위해선 내가 손으로 실제로 써야 되고요. 그 내용과 그 날짜, 연월일까지 명확히 써야 되고 그리고 거주 주소도 그 동호수가 있다면 그까지 쭉 다 끝까지 특정이 될 수 있도록 써주시고 성명도 직접 손으로 쓴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지 비로소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일 연월까지만 쓰고 일을 안 쓰거나 아니면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쓰고 그 뒤에 구체적인 걸 안 쓰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건이 아주 작게 흠결이 되더라도 바로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에 의한 유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67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유언자와 증인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유언자는 어떤 내용의 유언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 그리고 본인의 성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유언을 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연월일까지 다 구술 직접 말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참여한 증인이 이 유언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진술을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입니다 하고 성명까지 구술을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신뢰도가 높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공증인은 법에서 실제로 공증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증인과 법무법인, 공증인과 법률사무소 이런 곳에 있는 그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많이 세우고요. 그 공증인의 면전에 있을 때 유언자와 증인 2인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증인 2인은 그 법률사무소에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보통 서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공증인과 증인 2인을 다 앞에 모셔두고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 말로 설명하고 이거를 공증인이 그대로 듣고 받아서 적은 다음에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유언자와 그 증인들이 그게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승인을 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기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2명이나 필요하지만서도 불구하고 그 증인을 공증인이 알고 있는 혹은 공증인의 직원 이런 식으로 신뢰도가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어떤 내용의 유언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복날린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복날인이란 봉인인데 이 봉인을 해치지 않고는 봉투를 열 수 없을 수준으로 단단하게 봉인된 것을 의미를 하고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또 다른 요건을 한 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의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일자가 지났을 때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전 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앞서 본 4가지의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이러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따라서 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박한 사유가 언제인지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유언이 됐고 그 증서가 완성이 됐으면 그날 이미 급박한 사유는 끝났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민법 제1091조에서 검인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서는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죠.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인이라는 그 검증된 사람이 이미 끼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수증서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미 검인을 한번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언의 방식의 증인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런데 증인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민법 제1072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1호에는 미성년자를 정하고 2호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예전으로 치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불렸던 그런 어떤 행위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이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요. 3호에서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리고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 마찬가지로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된 유언대로 내가 희망한 대로, 나의 의사대로 상속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류분이 무엇이냐?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아들에게 100% 다 주겠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안 주겠다 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나 유류분만큼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입니다. 민법 제1008조에서 살짝 언급이 되는데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유증으로 따로 떼서 받았으면은 이걸 이미 받은 걸로 보고 추가적으로 상속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수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사전에 증여된 이러한 특별 수익들을 합산해서 전체적인 상속 재산을 산정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산정 시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를 한 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미리 있을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10년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그 시가가 현재 많이 상승을 했을 수도 있으니 사망 시점인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언에 관해서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반드시 법에 따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류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유언으로 일방에게 편향적인 결과를 만들어 놓았을 경우 결국에 자식들 간의 상속 분쟁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